네, 금요일입니다.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민수랜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어서 오세요. 민수랜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민수랜드에는 어떤 섹터들이 많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좀 궁금해지는 쪽은 사실 원전도 있지만 네. 원전과 껴서 같이 가는 쪽인 것 같은 건설주 체킹 받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을 하고 싶었지만 그거 하도 많이 오늘 했기 때문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약간 비껴 돌아서 여기 밑으로 쑥 들어오는 이제 건설 쪽, 예. 네,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건설주를 보면서 느낌은 이제 뭐 원전과 엮인 쪽이 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섹터, 예, 그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를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수 쪽이고요. 거기다가 저평가 쪽이고 거기다가 이제 내수 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자산 대비 저평가가 실적만 조금 받쳐준다. 이제 주가가 훅 나를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좀 많죠. 그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연관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조금씩 높아가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몇 주 뒤면은 이제 몇 주가 아니군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의 공약을 하고 있는 게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돈 풀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그 유력 후보 중에 한 분께서는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공급 확대라고 했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얘기는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얘기죠. 예.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은 많이 짓는다. 그러면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보여야 될 것 같고 건설주는 또 하나 저희가 얘기하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공표를 한 만큼 그에 따른 변화는 계속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 PF 같은 경우도 이제 PF액이 안 나오죠. 그렇죠. 조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실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는 보는데 부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공급 절벽 PF 때문에 못 지었어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에서 개선세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인 주가가 이제 고개를 좀 쓱 어깨 쑥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면 원전. 그리고 진짜 대선이 한 11일 남았나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공급 확대가 기대가 또 더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주 시세에 계속 눈길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볼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워낙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눈여겨봐야 하는지 후보군 열어볼 텐데요. 바로 세 종목 챙겨주셨고 각가지 다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이네요, 대표님. 네, 현대건설을 빼면 건설주 얘기 안 하는 거죠 오늘. 예, 괜히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예.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건설을 넣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이 더 지금 나오는 추세에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솔직히 아주 그냥 저희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수주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SMR 뭐 한다, 설비 투자 1조 3천억 들어가서 뭐 한다라고만 떡 보여줬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수가 열심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거 빼고는 솔직히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성과를 낸다라는 것보다 성과가 낼 것이다라는 쪽에서 작용하는 주가가 더 크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잘 가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 저만 나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 예, 홀텍이라는 회사와 SMR 쪽에서 착공이 들어가고 이게 상용화가 2030년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다 한 회사죠. 네. 거기다가 또 영국의 전력청과 함께 영국의 SMR 쪽에서도 최종 사업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다 보여주게 되면 영국 쪽에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현대건설의 입지가 그 SMR 쪽이나 아니면 또 이제 원자력 쪽에서 탄탄해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훨씬 더 현대건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 마음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만큼 올랐다라는 쪽인데 많이 또 이제 쭉 올라오다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약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삼성물산은 뭐 다 아시는 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물산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맞아요. 얘기는 아마 최종적으로 만약에 지배구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울산 쪽에 무게를 살짝 더 둘 수밖에 없는 쪽이겠죠. 게다가 매출이 한 40%가 넘게 절반 약 가까이는 건설 매출입니다. 한때는 삼성물산이 그냥 지주회사 위치를 갖고 가기 위해서 사업 별로 안 한다는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여의도에도 열심히 그 브랜드 가지고 재건축 열심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지배구 쪽 개편에 대한 수혜를 본다는 것도 하나 메리트로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KCC 건설은 잊혀진 종목입니다. 예, 한때 KCC라는 종목도 잊혀졌어요. 예. 주가 안 가게 되면 저희 다 잊어버리죠. 네, 근데 주가는 지금 대표적인 이제 중견건설사 쪽에서 살아남은 회사의 대부분의 밸류가 좀 이렇습니다. 선행 PR 4배고요. PBR 0.2배입니다. 망할까요? 0.2 배요? 과연? 예. KCC 브랜드 이름 까먹었습니다만 오피스텔하고 좀 계속 짓고 있는 건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살아있는데 이 정도 밸류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역시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대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저밸류 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KCC건설까지 보시죠. 자, 동시호가 구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대 시장 결국 코스피 음전으로 마무리할 준비하고 있네요. 2600선이 깨지면서 2592선, 그리고 코스닥은 715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지루했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파란불 쪽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루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2,6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거래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 종가는 2,592포인트에서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2% 약보합권에서 716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수급도 확인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도기는 한데요. 개인들만 나홀로 사자세 나타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오후 1시 30분부터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하면서 239억 원대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실리콘투로 확인되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머니맵으로 좀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을 체크할 텐데요. 일단 오른편에서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계속 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면서 1.5%의 강세 흐름이 연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쪽에 오늘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냈고요. 또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오후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암울합니다. IRA AMPC 축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LG엔솔이 2%대 급락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4%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금융주는 또 오늘도 빨간불을 켜네요. 계속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확대되는 쪽이고요. 5월 달에 랠리를 가장 강하게 펼쳐가고 있는 쪽이 바로 금융 쪽입니다. 조선과 해운 쪽도 계속 좀 조정이 나오는데 사실 조선과 방산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안에서 현대로템이 3.8%, LIG넥스원도 3%대 급등하면서 LIG넥스원은 오늘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조용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3% 급등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29거래일째 순매수세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최근에는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전력 쪽입니다. 소비와 음식료 안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8%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건설기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6%대 급등, 그리고 현대건설이 11% 급등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 대선 수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지금 수급이 계속 붙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강했던 섹터가 금요일까지 강한 모습 나타내는데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 상위로서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안에서 가장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쪽은 어떤 쪽일까요?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네요. 이번 주 내내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 자리에 랭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가까이 빠지기는 했지만 거래대금이 조금 붙어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IRA의 새 공제 축소 피해줍니다. 11% 급락하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상당히 많이 실린 것으로 보아 조정세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오늘 지난주에 강했던 진원생명과학 이번 주도 계속 강한 흐름인데 10% 급등 거래량도 같이 동반됐다라는 것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거래대금 상위 자리에 차지하면서 8%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가장 강했던 인기가 많았던 종목은 오늘 상장한 인투셀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중항체 ADC 관련 종목으로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다른 타 ADC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아갔습니다. 원전 안에서 시세가 강했던 우리 기술은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2%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위더스대학 탈모 정책 수혜줍니다. 그 외에도 KCT라든지 형지 INC도 거래량 상위 자리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가장 많이 몰렸던 쪽 그리고 머니맵을 통해서 가장 강한 섹터들까지 확인해 봤는데 다음 주 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확실히 원전데이였다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후보 토론, 2차 후보 토론이 있는데 뭐 기후 정책에 있어서 점검할 것이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 공약 등등요. 챙겨보시면서요. 주말 사이 뉴스도 잘 팔로우해 보야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시장을 쭉 봤는데요. 이 속에서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여기에 주목했으면 한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음 주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요. 뭐 의류주라든지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다 이쪽 긴 영향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 길이라고요? 길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내용들 보다 보니까 요즘에 한때 좀 잘 나가다가 약간 주춤했었는데 왜 그랬나라고 봤더니 이쪽 섹터가 코로나 때문에요. 예, 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네, 또 이제 뭐 대만이 어떻다, 뭐 또 이제 홍콩이 어떻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긴장 모드로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섹터들은 또 진단 키트 뭐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요거 작년에도 똑같은 요 시점에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때 한번 또 확산한다, 유행한다 찾아보면 완전 데자부예요. 지난번과 이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더 이쪽이 코로나 쪽이 더 유행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진단키트 쪽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주춤했던 네. 차라리 이제 조금 더 대기하고 있는 내용들 약간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소비주를 매매할 것이냐.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저라면 예. 거기에 코로나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넘기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성수기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를 이런 기회 때 약간 주춤할 때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 장에서 또 나타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시세로. 예. 뭐 차트는 아직 뭐 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좀 긴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노이즈로 남고 그 다음은 그래도 나오고 싶어 죽겠잖아요. 지금 예. 그들은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국의 GDP가 어느덧 이제 1인당 15,000달러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연간 GDP가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레저 여행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아마 올해도 많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K뷰티를 비롯해서 임용기기 쪽 와서 이제 또 한국인들 같이 이게 다 얼굴 이뻐지고 싶다. 저 아니고요. 저는 빼고 저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쪽도 보고 또 K패션 요즘 보면은 감성을 안고 있는 그 코퍼레이션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런 종목들 또 면세점 종목도 잘 안 빠지고 카지노 이런 쪽까지 봤을 때 수혜적인 관점 쪽으로 보면서 이쪽들을 더 체크해 나가는 게 더 지금은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상 여러분 패션 의류 쪽도 갑자기 또 움직여서 이쪽에 있어서도 다음은 괜찮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딱 챙겨와 주셨고 그럼 종목으로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탑픽 종목 중국 소비주 내에서 챙겨와 주셨고요. JTC. 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화장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좀 패스. 또 글로벌 텍스프리는 너무 잘 안 알려진 종목으로서 일단 패스. 예, 그러다 보니까 걸린 게 이 종목. JTC. 예, J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외국인들 이제 사오면 세점 이쪽에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말에 일본은 벌써 코로나19 외국인 방일 관광객이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중국인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57%까지 된대요. 예. 중국인들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이죠. 그런데 작년에 중국인 매출이 561%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막 벗어나서 우리 나가자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변화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위안화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갑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게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 여행 가기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예. 그래서 문제지만 네. 예. 그럼 심리는 좋아지던데 이제 돈만 벌러라 나간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겠고 게다가 이 회사의 강점은 PB 제품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JTC 그렇다면 지금 오늘도 반응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장중에 계속 묵직하다가 살짝 돌아서긴 시작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가 6,300원대가 있는데 거기는 넘어갈 것 같고 일단 1차로 7,000원대 정도까지는 벌려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바라봅시다. JTC 챙겨주셨고요. 추가 전략 간단하게 받고 싶습니다. i3 시스템이고요. 추세 견고해서요. 쭉 이어갈까요, 대표님? 네, 이제 그만 드릴게요. i3 시스템은 예, 더 잘 갖고 여기서 뭘 어떤 전략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가 끝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주가가 여기서 끝이겠느냐?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정받게 되면 또 기회가 나온다라고 보시고 좀 비중 조절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세트랙 아이 예, 이쪽이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쭉 가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또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게 되면 다시 움직일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성 그쪽으로 더 관심 가져보는 것도 힌트 주셨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챙겨가십시오. 고맙습니다.